우선 상담 보내주신 아버님께서 강직성 척수염 앓고 계신데요. 우선 저는 이제 치료의 부분, 치료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강직성 척수염 그 자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이런 질환 자체를 조금 생소하게 들으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질환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어 현재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환우들이 있고요. 대략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적으로 3만 명 내지는 4만 명 정도가 이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 강직성 척추염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림을 좀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그림 보시면은요, 왼쪽 위에는 이제 정상적인 척추의 그림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척추에서 이게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주로 유전자적인 원인이라든지 혹은 이제 다른 원인들로 인해서 이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이 강직성 척추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 인대랑 관절 부위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이게 염증이 한 번, 두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기 보이시는 그 빨간 부분처럼 이게 계속 염증이 생기고 가라앉고 염증이 생기고 가라앉으시다 보면은요. 이 인대와 뼈가 단단해지고 붙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뼈와 뼈끼리 붙고 이제 그 뼈와 뼈끼리 붙기 때문에 이제 인대 쪽으로 움직이거나 허리를 펴거나 또는 목을 이렇게 펴거나 굽히거나 이런 동작들에 있어서 많이 제약이 걸리고 심한 경우 갈비뼈까지 침범하게 된 경우에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강직성 척추염에 앓고 계신 분들은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다른 허리 질환들 내지는 다른 척추 질환들과 다르게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주로 10대에서 20대 후반 정도에 많이 발생을 하고 이제 다른 디스크라든지 예전에 퇴행성 척추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서 발생하는 반면에 이제 여기 강직성 척추염은 젊은 층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대략 2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도 진단의 참고 포인트가 됩니다. 또한 이제 통증 양상에서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가만히 오래 앉아 계시면 움직이거나 활동하면은 조금 수월해지시고 가만히 오래 앉아 계시면 허리가 더욱더 아파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들이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아침에 움직이시려고 하면 허리도 조금 뻐근하시고 혹은 심하게 통증이 있으시고 대신에 일상생활 하시면서 낮 동안에 움직이시면은 통증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병이 좀 많이 심해지시거나 혹은 이 경과 자체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주무시다가도 새벽녘에 허리가 많이 불편하셔서 깨시고 또 그렇게 이제 뒤척뒤척 거리시다가 움직이시면 또 조금 수월해지시고 또 다시 누워서 쉬시면 또 통증이 오시는 그런 경과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강직성 척추염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있는데 이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상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정상적인 장기들 내지는 관절들을 침범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직성 척추염은 관절 증상들, 이 척추라든지 갈비뼈 내지는 무릎 혹은 발 뒤꿈치 이외에도 눈이라든지 신장 혹은 전립선에 있어서까지 염증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선 관절 증상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절 증상은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 척추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증상도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많이 아프시거나 혹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 엉치 쪽 고관절 쪽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고 이게 점점 진행이 되시면서 움직이시기 불편하시거나 통증이 심해지시거나 하는 경과를 거치게 됩니다. 이외에도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는 강직성 척추염이 올 수 있는데요. 무릎이라든지 혹은 발 뒤꿈치라든지 갈비뼈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증상이 오실 수 있고요. 특히 갈비뼈 쪽으로 증상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숨을 쉴 때 갈비뼈가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게 뼈가 굳어버려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숨이 차거나 기침을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호흡까지도 힘들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외에 이제 다른 전신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눈 쪽으로 포도막염으로 나타나게 되면 눈물이 계속 나시거나 눈이 충혈되시거나 눈 쪽으로 통증이 있으시고 심한 경우에는 실명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또 염증성 장질환, 즉 장으로 이 질환이 오게 되면 복통 내지는 설사 등의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고요. 전립선 내지는 신장 이런 쪽으로도 같이 침범이 가능하고 특히 이제 신장으로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된 경우에는 혈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위에서 이제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말씀만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치료하기 힘든 질환이고 또 어려운 질환이고 증상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오래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 혹은 그 주위에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이 있으시면요. 꾸준히 관리받으시고 또 생활 습관들 잘 지켜주시면 이게 이제 평생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생활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바로 꾸준한 관리와 운동 들어가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네,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 질환 중에서도 좀 보기 드문 좀 질환에 속합니다. 척추뼈가 서로 대나무처럼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는 것인데요. 이제 원래 척추는 공간이 디스크라는 것으로 띄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붙어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1년 전쯤에 강직성 척추염 환자를 한번 봐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배관공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셔가지고 항상 이제 고개를 이제 숙이신 상태로 이제 일을 하시다가 한 몇 시간 동안 그런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직성 척추염에 이완이 되셨는데요. 그분의 엑스레이상 보면 이제 디스크가 완전 좁아지고 또 척추 관절 중에서 후관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쪽으로 잡고 있는 후관절이 아예 좁아져 버려서 염증으로 완전 붙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강직성 척추염의 원인은 아직 현대의학이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죠. 단지 유전인자와 상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전인자가 있다고 해서 다 강직성 척추염에 이완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유전인자가 없으신 분들도 강직성 척추염에 이완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세균 감염이나 외상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이 강직성 척추염이 이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을 이제 보면서 느낀 것은 이 강직성 척추염의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척추 불균형으로 인한 척추 관절의 압박이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무릎에 생기시는 할머니들이 많이 생기시죠. 무릎에 생기시는 퇴행성 관절염. 무릎뼈가 이렇게 서로 마찰이 되면서 뼈가 갈리시면서 골극이 막 생겨나고 염증이 생기시고 붓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과 생기는 기전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척추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이제 중력과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굴곡져 있는데요. 허리는 이제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전만, 그리고 흉추는 뒤로 이렇게 구부려져 있는 후만, 그리고 경추로 와서는 다시 이제 전만을 거치면서 구부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프링과 같이 이제 우리 충격을 분산시켜 주는 것이죠. 한번 제 손가락을 이렇게 보시면요. 꼿꼿이 세웠을 때 충격을 받는 것과 또 이렇게 구부렸을 때 충격을 받는 것은 이 손가락 관절이 받는 압력이 굉장히 틀려져요. 그러면서 이제 꼿꼿이 세워질 때 충격이 더 많이 가면서 관절이 염이 생겨나가면서 붙어버리는 것이죠. 이 강직성 척추염은 이 불가역적으로 뼈가 붙어버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양한방에서 다 이제 케어하기가 힘든, 완전히 치료받기가 힘든 그런 질환 중에 속하시는데요. 한방에서는 이 척추를 잡고 있는 이 미세한 근육이죠. 척추 관절 사이를 이렇게 미세하게 잡고 있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회성근, 방극근 이런 근육들이 있고요. 크게 잡고 있는 췌장근 이런 것들이 있고 유방형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의 경직을 풀어주면 척추에 대한 압박이 풀려서 어느 정도 강직성 척추염에 고통을 받으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방에서 많이 쓰는 봉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봉독 안에는
이제 멜리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요. 이 멜리틴이라는 성분은 이제 일반 소염제에 비교해 보면요, 같은 용량 대비 100배 정도의 이제 효과를 갖고 있는 항소염제, 이 소염 성분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성분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이것을 바로 후관절이나 척추가 붓어진 그 염증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요, 이제 척추 관의 염증으로 인한 홍종열통이라고 하죠. 붓고 피나고 벌겋게 돼서 아프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통증 케어가 가능하신다는 거죠. 이 척추관 협착 등도 한의학으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시니까요. 가까운 한의원으로 가셔가지고요,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그 강직성 척추염을 갖다가 30년 동안 앓고 계세요. 예, 예.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이제 앉아 있는 것도 많이 불편하시고요. 그 불편한 행정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래 파킨슨병까지 있어가지고 약을 같이 먹으려고 하니까는 약이 물량이 너무 많아요. 한 주먹에. 그래서 우선 파킨슨병만 그 약만 먹고 있는데 그래도 강직성 척추염 혼자 에 따라서 조금 못 견디겠으면은 예, 강직성 척추염이랑 파킨슨병도 지금 같이 앓고 계시죠. 예, 약이 너무 많으시고요. 예, 예, 그 두 병 다 이게 참 쉽게 치료되는 병이 아니라서 예, 그 치료를 하는데 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킨슨병보다 지금 어쨌든 강직성 척추염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버님. 예. 예, 그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치료를 두 가지 방향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척추 주위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치료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예, 근본적인 그 원인을 갖다 제거하는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본적인 그 척추 주위 근육과 인대를 치료하는 건 주위에 있는 이제 한의원에 가셔서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침과 뜸, 부항 등을 통해서 네, 그 치료들을 갖다 하실 거고요. 주위에 있는 이제 근육과 인대들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들 중에 이제 또 도침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도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대 전후로 해서 중국에서 이제 많이 연구하고 개발을 했던 치료인데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칼과 같이 생긴 침으로 이 연부 조직, 근육이나 인대에 유착된 부분들을 갖다가 뜯어놓는 그런 치료입니다. 예, 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만성 퇴행성 질환이나 아니면 특히 척추 관절 질환 그리고 이 연부 조직의 손상과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신경이 눌리는 이런 질환들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를 통해서 이제 그 붙어 있는 척추를 갖다가 좀 이제 그 공간을 넓혀주고 예, 또 여기에다가 이 추나라든지 다른 치료들을 통해서 이걸 갖다 좀 안정시켜주면 훨씬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만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연세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런 치료들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좀 연세들을 고려하고 강도들을 조절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이제 뭐 완전히 예를 들어서 예. 치료를 하면은 효과가 뭐 빨리 나타나지 않겠죠. 예, 그렇죠. 이 치료는, 이 질환 자체는 이제 완치라는 개념들을 갖다가 흔히들 좀 잘못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거는 이제 완치라기보다는 평생 좀 관리를 해서 일상생활 하는데 좀 더 편안한 그런 이제 그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치료의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침 치료 시술들뿐만 아니라 이제 한약을 갖다 복용하시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텐데요. 이 대표적으로 이럴 때 이제 쓰는 한약으로 경옥고가 있습니다. 아버님 경옥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경옥고 같은 경우에는 인삼과 지향즙, 그리고 복령, 그리고 꿀로 이렇게 네 가지 약재를 5일 동안 고아서 만든 약인데요. 이 동의보감에 보면은 경옥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과 수를 보한다. 그리고 진액이 만들어지면 기가 생기고
또 기가 생기면 진액이 보충된다. 이런 말로 이 경옥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킨슨도 앓고 계시고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도 앓고 계신데요. 이제 뇌수와 그리고 척수의 어떤 보충들을 통해서 이 진액을 보태줬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이제 저 진단을 해봐야겠지만 경옥고가 아니라도 이런 진액을 보태주는 여러 약들이 있으니까요.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이런 이제 진액을 보충해주는 치료들을 갖다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 부드럽게 치료들이 저기요.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얼마 전에 기운이 없어서 이제 한의원을 갔더니 기가 너무 빠져가지고 힘도 못 넣고 예. 어쩔 수가 없으니까 기를 보충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요새 지금 걱정되는 것이가 이 기가 자꾸 빠져요. 기운이 계속 빠지세요? 기가 자꾸 빠져가지고 이 핫발짝 뛰기가 힘든 때가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액이 이제 보충이 되면 기운이 생기고 또 기운이 생기면 진액이 보충이 됩니다. 반대로 기운이 빠지면 그만큼 진액들도 더 이제 소모되기 마련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증상들이 아마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서 상담을 하셔서 진찰을 받으시고 기운을 보충해주고 진액을 보충해줄 수 있는 한약을 같이 복용을 해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증상들이 완화되고 상태들이 좋아지실 겁니다.